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신사동에 거래가 된 건물들 두 건을 보러 왔는데 오늘 사례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촬영하러 바깥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보여드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되게 특이하게 돼서 그 건물을 보러 왔는데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신사역 8번 출구에서 한강의 이면에 있는 먹자상권이거든요, 이곳이. 유동인구 항상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시간이 한 10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유동인구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건물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일은 2024년 11월 1일날 진행이 되었고 소유권 이전일은 2025년 2월 5일입니다. 매매 금액은 150억이고 대지 평수는 59.29평, 연면적은 191.31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 준공연도는 2004년 9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엘리베이터 한 대가 있습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셀링 포인트가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입지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뛰어나기도 하고 임대료도 꽤 잘 나왔어요. 보증금 3억 9천에 임대료가 월 2,9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한 2.5% 정도가 발생되는 건물이었었거든요. 신사동 메인 입지에 수익률 2.5% 나오는 건물이 지금 시장에서는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상당히 큰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또 건물의 연식이 2004년도인데 2014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잘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내부도 상당히 깔끔해요. 2004년도 건물 치고는 그렇게 노후화가 되지 않았던 게 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임차 시장이 좀 많이 침체가 되어 있을 때 이 라인 같은 경우에 사실 임대 걱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임차인이 나가면 이제 바로바로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셀링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좀 단점을 꼽아보자면은 일단은 주차가 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안쪽에 로타리식, 그 수직 순환식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예전 구형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주차 대수는 8대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활용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주차가 좀 부족한 게 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 단점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제가 처음에 특이하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총 3번이 거래가 되는데 2016년도에 74억 9천만 원에 한번 계약이 됐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119억에 한번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있다가 2024년 11월 달에 150억에 팔린 거거든요. 단기간에 평당 금액이 확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평당 금액이 2억 5천이면은 시장에 나와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2억 후반대, 뭐 3억 초반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좀 비교적 저렴하긴 한데 그 기존에 이제 매입했었던 금액이 119억에 매입했던 금액이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31억을 올려서 바로 매각이 됐다라는 게 전 사실 약간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신사동에 정말 빠져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던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건물 전체 매매 금액이 이제 150억이다 보니까 신사동 건물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한 120억에서 180억 구간대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매 금액 때문에 이 평당 금액이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두 번째 건물을 촬영하러 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최근에 거래가 된 건물인데 이제 세로스길이니까 그걸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건물 앞에 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 건물이 바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좀 표현을 하면은 세로스길에서도 좀 약간 멀리 나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젠틀몬스터랑 템버린즈가 임차되어 있는 곳 그 가운데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개요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계약은 2025년 3월 달에 진행이 되었고 소유권 이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37억에 계약이 되었고 대지 평수는 72.33평, 연면적은 200.39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준공연도는 2001년 11월 달에 준공이 되었고 자주식으로 주차가 5대가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최고의 장점이었다고 하면은 이 두 번째 건물 같은 경우에 평당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물이 이제 137억, 약간 1억 9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는데 대부분 나와 있는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2억 중후반대로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미만의 매물들 같은 경우에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매도자의 사정 때문에 처음에 한 2억 중반까지 나와 있다가 깎여서 평당 1억 9천대에 매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건물을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분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도자 명도 조건이 가능했던 건물이거든요. 매도자분이 전부 다 이제 명도를 할 수 있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입맛대로 뭔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많이 우려스러워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임대를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되려 걱정을 안 했었던 게 뭐냐면은 젠틀몬스터랑 바로 옆에 코코스퀘어라는 이제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데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월 임대료 4,500만 원, 평당 임대료로 따지면 한 21만 원 정도의 임차가 되어 있고, 코코스퀘어 반려인이랑 반려견을 위한 이제 뭐 복합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통임대로 7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신축 건물이지 않냐,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 우량 임차인이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연면적이 200평이다 보니까 평당 임대료 한 15만 원으로 잡았을 때 한 임대료 한 3천에서 한 3,200만 원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엘리베이터를 좀 넣어야 되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전용 공간이 약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임대료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좀 금액이 깎이는 걸 많은 고객분들이 알고 계셨는데 바로 팔리지 않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가로수길 침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가로수길 나가보면 임대 중이라는 문구도 많이 붙어있기도 하고 강원도시 건물을 비롯해서 이제 급매물성 건물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꽤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동에 한 이 정도 입지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이 평당 금액으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투자성이 좀 상당히 높은 건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임장을 다니기에는 좀 상당히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지금 건물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나와서 좀 상권도 많이 보시고 건물들도 좀 많이 보시면서 좋은 건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